그래서 증류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섞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액체 혼합물, 예를 들면 물과 에탄올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염전에서 물을 말려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잖아, 그치? 그것도 일종의 증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고 액체와 고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죠? 고체는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한 수백 도? 철 같은 경우는 수천 도가 되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먼저 날리고 고체만 얻고 싶을 때 이제 증류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끼리, 근데 액체끼리는 잘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에 녹아 있을 때 증류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고체 물질이 녹아 있는 용액인 경우는 예를 들면 소금물, 우리 바다 염전 생각하시면 되고요.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 아까 말씀드렸던 물과 에탄올 되겠고, 마찬가지로 혼합물에서 한 가지 액체 성분을 얻을 때, 뭐 물에서 와인 같은 술에서 에탄올을 얻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증류법을 이용한다. 아시겠죠? 책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80페이지 이제 중립 보시면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액체를 가열했어. 끓는 점 차량을 이용한 거니까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가 됐죠. 근데 기체만 우리 중요한 거는 기체를 모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순수한 액체를, 만약에 순수한 에탄올을 다시 모으고 싶었던 거잖아요. 기체를. 그래서 에탄올 기체를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식혀야겠죠. 그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찬물을 주변에다가 이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또 빨리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얼음을 이제 넣으면은 빨리 식어서 액체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에 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있고 뭔가를 끓여가지고 오른쪽 가지친 고무관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기체가 이제 포집돼서 나오죠. 그럼 찬물로 들어가지고 식는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고,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섞였을 땐 괜찮겠네요. 섞였을 때는 뭐 와인이나 술 같은 경우는 섞였을 땐 괜찮고, 만약에 에탄올만 따로 뭔가를 끓이고 싶을 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물 사이에다가 중탕이라고 해가지고 끓이는 방법도 있고, 어쨌건 술 같은 경우는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을 섞어서 이제 같이 끓이면 되겠고요. 끓임 쪽이라고 있는데, 끓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가 끓어 넘치는 거를 좀 빨리 끓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폭발할 수도 있고 너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끓임 쪽 같은 뭐 돌 같은 거거든요. 넣어놓으면은 천천히 그렇게 만들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할 때 이제 끓임 쪽을 넣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된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밑에 세 번째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먼저 끓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물과 에탄올 같이 섞었다. 78도씨가 되면 에탄올이 끓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 이제 물이 다시 끓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예를 보시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에 분리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쭉 볼게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오르고, 78도씨가 되면 끓어오르겠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온다. 이제 100도씨가 되면 이제 물만 따로 끓겠죠. 그래서 나중에 식혀서 뭔가 액체로 만들 수 있다. 알겠죠?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이때 좀 차이가 나는 게, 니은 구간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평평한 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짝 기울기가 조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100% 에탄올이 끓어 나오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이제 잡혀서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울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고, 이는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아까는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끓는 점은 항상 어떻게 된다? 순수한 물질에서는 일정하지만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 오르는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끓는 점 오르, 그리고 어는 점 내리.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항상 올라가고 어는 점은 항상 내려간다 그랬죠. 어는 점은 이제 녹는 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이렇게 해서 일정하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예를 보시면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돼 있는데요. 뭐 이게 뭐지 싶을 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밑에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돼 있는데 술에서 밑에 보시면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탁한 술 돼 있죠. 고기가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막걸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탁주 막 섞여 있고 걸쭉하잖아요. 그지? 그거를 끓여. 이렇게 끓여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가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가지고 위에 보시면요. 찬물이 있지. 찬물 아래쪽에서 식어가지고 액체가 되겠죠. 그게 이제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소주가 돼서 나온다. 조금 깨끗한 맑은 소주로 빠져나온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증류법이구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술을 조금 더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하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물만 기화하겠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뚜껑 같은 데서 뚜껑이나 무슨 용기 같은 데다 부딪혀서 식겠죠. 식어서 관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겠지. 요거는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얻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막에서 뭐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오줌 같은 거 이제 생존법으로 해가지고 오줌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증발시켜서 이제 깨끗한 물을 얻어서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끓는 전차를 이용한 거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원유의 분리되어 있는데요. 원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석유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석유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원유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된다 돼 있는데요. 오른쪽이 중요해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끓는 점이 낮으면 먼저 끓어오르겠죠. 먼저 끓어오르면 기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기체가 된다는 거는 가볍잖아. 그래서 먼저 끓을수록 기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일 위에 있는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가장 낮다. 이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왼쪽에 뭐 그래프를 보시면요. 끓는 점 증류탑 온도 돼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아래쪽으로 놓을까.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증류탑 같은 경우는요.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체가 돼서 빠져나온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석유가스 끓는 점 보시면 마이너스 42도 돼 있죠. 굉장히 낮은 온도잖아. 영하 아래로. 그 다음에 휘발유 30에서 120도씨. 그 다음에 등유 150에서 280도씨, 경유 230에서 350도씨, 중유 300도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아래쪽에서 모아지겠죠.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류탑이라는 곳에서 기체가 빠져나올 때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쪽에서 먼저 얻을 수 있다, 분리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증류탑에서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요. 증류탑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체가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 기체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 이 기체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요 말하는 거예요. 기체가 이렇게 뚜껑이 원래는 닫혀 있다가 기체가 올라오면 들썩거리면서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으로 쏙 빠져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건 원래 뚜껑으로 덮여 있다. 근데 기체가 돼서 올라오면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증류탑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면서 분리된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층에서 액체 상태로 분리된다. 석유가스 같은 건 당연히 가스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액체 상태예요. 여러분들 뭐 아빠, 엄마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잖아. 그게 다 액체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스팔트는 우리 도로 깔 때 쓰는 거 있죠.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끓는 점이 높고 고체 상태다.
석유가스만 기체 상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는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고체 상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게 많이 아는, 심화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거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공기의 분리도 있는데요. 뭐 중류탑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액화한 후 중류탑으로 보내서 온도를 높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질소, 아르곤, 산소 등등으로 분리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끓는 점이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질소 기체의 끓는 점 보시면요, 마이너스 195.8 가장 낮아요, 그죠? 그리고 쭉쭉쭉 가서 아르곤 마이너스 185.8, 그 다음에 액체 산소 마이너스 183. 그래서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구나 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예를 들면 에탄올이 78도씨에서 먼저 끓어서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78도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혼합물이거든요. 그렇죠? 2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거고요.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인데요, 나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나는 살짝 위쪽으로 경사가 있지만 라에서는 평평하다. 3번 소주 꼬리를 이용하여 탁간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과정이다.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끓는 점물 차이를 이용한 거고, 마찬가지로 탁주에서 맑은 소주로 뽑아내는데 에탄올을 빨리 낮은 온도에서 끌어내는 거죠. 네, 끓어서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식혀서 액체로 만든 거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 4번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말씀드렸지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다시 기억할 거는, 증류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끓는 점이 낮은 게 가장 위쪽, 알겠죠? 5번 원유를 분리할 때 증류탑의 가층에서 얻어진 물질을 끓는 점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 가장 위쪽이 낮은 거다. 그래서 석유가스 기체 상태고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는 액체 상태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아스팔트 고체 상태로, 왜냐하면 끓는 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알겠죠? 넘겨주시고요. 82페이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돼 있는데요. 밀도차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밀도라는 걸 이용해서, 밀도는 그냥 질량이고, 보통은 이제 고체끼리 아니면 액체끼리 이제 같은 상태일 때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잘 섞이지 않잖아, 그지? 당연히 안 섞이죠.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처럼 이런 거 섞여서 보이긴 하겠지만 같은 물질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 어쨌건 잘 섞이지 않은 고체 혼합물 같은 거 이제 분리할 때, 그리고 액체 혼합물, 예를 들면은, 자, 기억해 주세요. 증류는 물과 에탄올처럼 잘 섞이는 거, 친수성일 때, 그리고 밀도차 분리는 물과 기름처럼 소수성일 때.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여요. 아예 안 섞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기름을 어떤 통에다 넣고 막 흔들어. 1시간 동안 흔들어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아래쪽에는 물, 위쪽에는 기름이 항상 둥둥 떠요. 물은 밀도가 1이고 기름은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벼워서 떠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할 때 쓰는 게 밀도차 분리의 특징이고요.
당연히 쉽고 간단해요. 예를 들면은 잘 섞이지 않는 고체 혼합물 물에다가 넣어봐. 그러면은 물보다 밀도가 큰 건 가라앉겠죠. 돌 같은 거, 그렇지? 모래 같은 거. 그리고 물보다 가벼운 건 뜨겠죠. 스티로폼 같은 거, 뭐 종이나 나무 같은 거 뜨겠지. 그래서 그런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물과 에탄올처럼 잘 섞이는 물질 분리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물질이 녹이지 않는 뭐 물이나 뭐 다른 액체 같은 데 넣으면 되겠죠. 근데 액체가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겠죠. 스포이트 같은 건 잘 알지? 스포이트를 이렇게 그냥 빼서 뽑으면 되잖아, 그죠? 뭐 기름만 이렇게 스포이트로 양이 적을 때는 하면 되고요. 양이 많을 때는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는 걸 이용하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차 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밀도가 뭔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에서 우리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데 그것만 채우를 한번 확인할게요. 고체 혼합물의 분리 보시면요, 뒤쪽에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다. 그러면 물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액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쪽에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뭐 물에 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일상생활은 그냥 뭐 흔히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했을 때 A보다는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는 B가 크다. 그래서 A와 B를 분리할 때 A와 B 사이에 있는 밀도가 A와 B 사이에 밀도가 있는 액체를 사용한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고체 혼합물의 분리 예를 보면요, 좋은 벽시 고르기 돼 있는데요. 쭉정이야 좋은 벽시 돼 있는데, 좋은 벽시는 우리 쌀알이 가득 차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쭉정이는 쌀알이 뭐 이렇게 썩었거나 아니면은 나간 거 있죠.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쭉정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쭉정이는 가볍겠지. 그리고 좋은 벽시는 무겁겠죠. 그래서 소금물을 넣으면요, 소금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도가 큰 좋은 벽시는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가라앉는 거고요. 쭉정이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이제 위에 뜬다는 거지. 그래서 쭉정이만 걸러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소금물보다 작은 쭉정이는 뜨고 밀도가 소금물보다 큰 벽시는 가라앉는다.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달걀 고르기 돼 있는데요. 신선한 달걀은 조금 더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아요, 소금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오래된 달걀은 이제 산화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노른자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넣었을 때 둥둥둥 뜬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신선한 달걀, 오래된 달걀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면은 소금의 농도를 더 진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분리가 점점 벌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스티로폼은 물보다 가벼운 스티로폼은 위에 뜬다. 물보다 무거운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는 아래에 가라앉는다. 대표적인 고체 혼합물의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밀도차 분리에서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양이 적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이트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림에 있는 요 그림이 분별 깔때기고요. 이제 마개와 꼭지라는 게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쪽에는 마개, 아래쪽에는 꼭지 혹은 콕이라는 이름을 써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액체가 잘 섞이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있을 때 어떻게 분리하느냐, 밀도차 분리를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물과 에탄올처럼 잘 섞이는 액체는 증류법,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다양한 예가 나오지 않고 뭐 물과 에탄올, 물과 기름 이런 식으로 거의 간단하게 나오니까 얘가 구별할 수 있겠죠. 물과 에탄올이 나왔다, 그럼 중류법을 이용한다. 물과 기름이 나왔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 층을 이룬다 돼 있는데, 밀도를 비교했을 때 A보다는 B가 크다. 왜? 무거우니까. 그죠? 그래서 분리 방법 보시면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마개를 먼저 열어야 돼요. 왜냐면은 마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개가 닫혀 있으면요, 밑에 꼭지를 열어도 액체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압력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요, 마개를 열어줘요. 마개를 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기법 정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마개를 먼저 열고
위에 있는 마개를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 아래에 있는 꼭지를 돌려서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한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밀도가 큰,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있을 때 물을 쭉 뺐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쭉 빠지고 기름만 남았다 싶을 때 이제 꼭지를 닫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 분별 깔때기를 뒤집어 가지고 위쪽 마개를 다시 열어서 이제 기름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렇죠? 뒤집어서 다시 마개를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콕 혹은 꼭지를 열어서 아래쪽에 있는 물질을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꼭지를 닫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마개 쪽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기름으로 다시 부어서 분리한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기압 때문에 대기압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는다. 마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3번 보면요, 스포이트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인데 잘 아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는 시험관에 혼합물을 넣고 스포이트로 위층의 액체 물질을 덜어내어 분리한다.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것 같고요, 그죠? 3번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가 뭐 있느냐? 사금 채취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탄광 금을 캐러 많이 갔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금강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금강을 해가지고 금도 캐지만 금이 뭐 많이 나오고 이렇게 강가에다가 이렇게 흘러 날아가다 보면은 조그만 금들이 막 모래에 섞여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래와 금이 섞여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다 넣고 같이 흔들었을 때 금은 이렇게 남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금만, 근데 그 노랗기도 하고 조금 무겁기 때문에 남아서 그런 것들 예전에 금강시대에 많이 사금을 채취하기도 했었고요.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이 나는 지역에서는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해요. 아래쪽에서 계곡 같은 데서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물속에서 흔들면 밀도가 작은 모래는 씻겨 나가고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그리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사금은 이제 남겠죠.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배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뉴스 같은 데서 바닷물 위에 항상 기름이 떠 있잖아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항상 기름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일 펜스라든지 흡착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기름을 걷어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걷어낸 다음에는 남아있는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불에 타서 기름이 날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름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오일 펜스를 설치해서 기름이 퍼지는 걸 막은 다음에 이제 뭐 흡착포 같은 걸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한다. 왜냐면 물에는 기름이 떠 있기 때문에 기름만 따로 이제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거는 날려버린다. 태워서 날려버린다. 그리고 혈액 분리돼 있는데요. 혈장하고 혈구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원심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고요. 지금은 시험관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섞여 있겠지. 이렇게 섞여 있잖아. 요거를 이제 원심 분리라는 거는 어떤 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던 거를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벌려져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빽빽빽빽 돌려. 그러면은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원심력이 크니까 바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는 가벼운 애들이 있고 여기는 반대로. 그래서 원심력으로 하면은 원심력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분리가 되고 가벼운 애들은 안쪽에 모여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 이걸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실험실에서 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원심 분리기고, 이게 이제 다시 수직으로 내려면은 아래쪽에서 섞여 있던 것들이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혈액을 분리했다. 혈부세포라고 하고요. 혈구 나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있지. 무겁단 말이에요. 세포 성분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위쪽에는 이 혈장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물과 여러 가지 가벼운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알부민 같은 거. 그러니까 무거운 혈구 세포들은 아래쪽에, 가벼운 액체 성분은 위쪽에 뜨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법이 있다. 이건 원심력을 이용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면은 생물 시간에 생물 만약에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하게 되겠죠. 실험 시간에. 의대 같은 데 가도 당연히 할 거고요.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키면 혈구는 아래쪽에 무거우니까
혈장은 가벼우니까 위쪽에 분리된다는 거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6, 7, 8, 9, 10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밀도차 분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액체 분리해서 분별 깔때기만 잘 기억해 주시라. 8번은 왼쪽에 있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예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대부분은 물이 조금 무거워요. 밀도가 이제 1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무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야화탄소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말도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염소란 거랑 이제 탄소랑 같이 섞여 있는 건데 되게 염소가 되게 무거워요. 어쨌건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사야화탄소가 물보다 조금 더 무겁구나. 이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물이 더 밀도가 큰데 같은 액체 중에서는 사야화탄소가 조금 더 무겁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간장을 보시면 간장에는 물이 섞여 있는 거고 참기름도 물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참기름 이름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치? 기름이 당연히 물보다는 가벼워요. 간장은 물이 많이 타여 있는 거고. 자, 6번 보시면요. 그래서 밀도를 부등으로 비교하라. 쭉정이보다는 소금물보다는 벽시가 되겠고요. 7번. 이 실험기구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분별 깔때기. 처음 들어보는 걸 때니까 분별 깔때기. 분별이라는 건 나누다는 거잖아. 깔때기는 잘 알 거고요. 그래서 나누는 깔때기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실험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인데요. 밀도를 이용한 거고요. 액체 A와 B 중 밀도가 작은 액체는 작은 거는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A가 되겠고 물과 기름 같은 경우는 기름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법 말씀드리면요. 마개를 먼저 연 다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꼭지를 열어서 밑에 있는 물질을 분리하고 꼭지 닫고 다시 위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서 가벼운 거를 분리한다. 알겠죠? 마개를 먼저 열어야 된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8번. 물과 에테르 중에서 아래층 무거운 걸 찾는 거잖아요. 물과 식용유, 간장과 참기름, 물이 많은 간장. 그런데 물과 사야화탄소에서는 사염화탄소.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염화탄소는 물보다 조금 무겁다. 9번. 모래에 섞인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사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이렇게 흔든다. 그러면은 가벼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모래는 날아가고 빠져나가고 무거운 사금만 남는다. 밀도를 이용한 거고요. 10번 원료의 분리 X, 물과 에탄올 X.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섞이는 거는 증류법, 잘 섞이지 않는 액체는 밀도차를 이용한다. 3번은 O고요. 4번도 O고요. 5번은 X고요. 6번은 O. X, X, O, O, X, O. 자, 뒤에 84페이지 우리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끓임 쪽을 넣는 까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끓임 쪽이란 뭐냐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돌같이 생긴 거고 끓어 넘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끓임 쪽만 잘 기억해 주세요. 실험 기법. 그리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기체가 빠져나와서 찬물 혹은 얼음물을 담가 놓으면 빨리 식어서 다시 액체로 순수한 액체로 모인다. 기억해 주시고요. 온도계의 위치도 잘 기억해 주세요. 온도계의 위치가 어딨냐면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가지 달린 쪽에 기체가 빠져나가기 직전에 온도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로는 다룰 수 있는데 온도계의 위치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이 입구 쪽이냐, 요 입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순간에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입구 쪽에 있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프 보면은 A, B, C, D 있는데 B만 보면 돼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모이고 끓는 점이 조금 높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가파른 건 아니고 이제 끓는 점이 조금씩 올라가 있다. 정리 보면요, 서로 잘 섞인 액체에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끓어 나온다. 맞죠? 1번 보시면요, 이제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잘 분리된다. 맞죠? 2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도 분리할 수 있다는 데인데요. 분별 깔때기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을 때,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기 때문에 안 된다. 중립법을 사용한다. X.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겠죠. 끓어 나오는 성분 물질은 냉각되어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이겠죠.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식초도 물이 많은 거고 물과 또 친수성 있는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립법을 이용한다. 맞아요. 2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실험 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대인데 B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물과 식용유 혼합물의 분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식용유도 유자가 기름 유자잖아, 그치? 잘 섞이지 않아요. 아예 안 섞여. 그래서 막 흔들어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물은 뭐 투명하니까 아래쪽이고 식용유 위쪽에 이렇게 노랗게 모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번 물과 식용유의 혼합 용액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마개로 막은 후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눌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2번 층이 나눠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개를 먼저 열고 위쪽에 있는 마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하고 경계면에 액체를 따로 받아낸다. 그리고 3번 분별 깔때기의 위쪽 입구를 이제 마개를 연 상태게 되겠죠.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위층 액체를 뒤집어서 다른 비커에 받아낸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결과 해석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리.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가벼우니까, 밀도가 큰 물질은 무거우니까 아래층에 위치한다고요. 자, 1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밀도차를 이용한다. 맞고요.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열면 밀도가 작은이 아니라 밀도가 큰 액체가 먼저 나오는 건 X. 아래층의 액체를 비커에 받을 때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닫아야 된다는데 마개를 열어야 된다 그랬죠. X. 분별 깔때기 아래쪽 꼭지에 바셀린을 바르면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바셀린 자체가 기름 성분이라서 물과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맞아요. 6번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 부분에는 액체가 조금씩 섞여 있으므로 따로 받아낸다. 네, 맞아요. 2번 A와 B에 위치하는 물질인데 A는 물이고 B는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가 물보다는 무겁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86에서 88페이지까지만 문제 풀고 실 건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풀고 쉴게요. 지금 우리 86페이지 문제 풀고 있고요. 잘 아직 모르겠지만 태우는 그냥 한번 보면서 이런 걸 했었구나. 그래서 동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86페이지 5번 3번에 에탄올. 알코올에 두 종류가 있는데 에탄올하고 메탄올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고, 우리가 이제 뭐 술에 쓰는 알코올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에탄올이에요. 그리고 메탄올은 비슷한, 에탄올하고 비슷한데 원소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다만 기억해 주시고, 공업용 알코올이고 이거는 먹으면 죽어요. 어쨌건 두 종류 알코올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알코올은 에탄올이다. 실험실에서 쓰는 거. 그리고 에탄올, 메탄올은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조금 더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62페이지 감이 있고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 메탄올은 끓는 점이 65도씨. 그래서 같은 원소로 돼 있는데 조금 원소가 다르게 돼 있어서, 구성 비율이 다르게 돼 있어서 끓는 점이 조금 낮아요. 시간상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증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1번 끓는 점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 분리 방법이다. 네, 맞아요. 2번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다. 맞고요. 3번 끓는 점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맞아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 증류법, 서로 잘 안 섞일 때, 분별 깔 때 밀도차를 이용한다. 증류를 이용해서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겠죠. 식초와 물은 잘 섞이니까. 2번 다음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2번 끓는 점 되겠고요. 3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에서 우리 B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B와 D.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1번 B 구간에서는 에탄올, 맞아요. 2번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다. 왜냐하면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살짝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물과 에탄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3번 C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온다고 그랬는데요. D 구간이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B와 D 구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고, 5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 맞아요. 4번 기억,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기화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였죠. 그죠? 끓는 거 말하는 거니까. 맞아요.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끓임죠.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니은 틀렸고요.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라 증류. 헷갈릴 수 있는데 증류예요. 4번에 1번.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하기 적당한 혼합물인데요. 알코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종인 메탄올 되겠죠. 잘 섞이는 액체. 그래서 5번에 3번이고요. 6번. 탁한 술, 이제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탁주에서 이제 맑은 소주 혹은 청주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 증류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3번하고 4번인데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와서 순수한 알코올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4번 기화된 성분이 이제 찬물이 담긴 그릇 제일 위쪽에 있는 찬물의 아래쪽에 닿아서 액체 상태가 돼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6번에 3번, 4번이에요. 7번 증류탑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위쪽이 끓는 점이 낮다. 그죠? 그래서 A는 천연 가스였고요. 나머지 B, C, D, E 같은 애들은 휘발유, 등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류였죠. 어쨌건 이런 애들은 액체 상태의 기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아스팔트 성분, 고체 성분이 분리된다. 제일 위에가 녹는 점이 낮다, 제일 아래가 녹는 점이 높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증류를 이용한다.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분리된다. 기억,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니라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되겠죠. 7번의 4번이고요. 원유에서 얻어진 여러가지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증류탑은 B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은 휘발유가 됐었고요. 9번 증류를 분리하기 가장 적당한 혼합물은 잘 섞여야 되고요. 그리고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어요.
보면은 CD와 잘 섞이고 D가 섞이지 않는다. B와 C. 네. 그리고 끓는 점 차이가 큰 거. 그래서 9번에 3번이고요. 10번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 특성이 나머지 4가 다른 것도 있는데요. 1번 원유, 2번 공기, 소금물, 뷰테인과 프로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원심 분리기에서 혈액 분리, 요거는 이제 밀도 차를 이용한 거였죠. 그래서 10번에 4번 됐어요. 우리 5분 쉬었다가 문제 뒤에 거 좀 풀게요.